시작할까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좀 1분 일찍 시작할게요. 지금 뭐 앞에서 보니까 뭐 이미 좀 몇 번 눈에 익으신 분들이 계시고요. 네. 재탕하는 교육 같아서 좀 심히 좀 그렇습니다. 또 재활용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기업 행정 개론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기업 행정 개론이니까 여러분들 개론이 뭔지 아시죠? 네, 민행에서 하고 있는 기업 행정 업무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에 정말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여러 군데 교육 다닌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 좀 되세요? 네. 어때요?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뭐, 강의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같이 뭐, 의견 교류하는 거죠. 일종의 세미나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 민행24에서, 사실, 신입 행정사님들 나오시면, 저희가 왜 하냐면, 강의를, 사실은, 아무래도 저희가 업계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는 제일 많겠죠. 그래서 사실 아카데미도 개설을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이 행정사 시장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비영리, 그러니까 고유번호증이 있는 법인으로 보는 이제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민행24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근데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게 된 거는 해도 소용이 없겠더라고요. 네, 자료만 돌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도 못 하시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하다 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냥 하지 말자 임원들끼리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리고 대신에 10기 때부터인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고모님께서 지금 이제 연수원장을 그만두셨죠. 윤승규 원장님이 저희 고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좀 와서 박 대표 와서 강의 좀 해 그래가지고 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서 했던 것들인데 그래도 생각보다 반응이 좀 좋았던 것 같고 일단은 민행24 같은 경우에는 기업 행정이 전문입니다. 사실 전문이라는 표현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진 않은데 그래도 남들보다는 많이 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논의 좀 하고 싶습니다. 소개 넘어가겠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예. 책 사지 마세요. 됐습니다. 예. 요거는 좀 보실 필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 필요 없고요. 이거 해주세요. 아시죠? 아직 안 하신 분 계신가요? 네, 저희 강의료는 구독, 좋아요입니다. 네, 강의료는 구독, 좋아요로 해주시고 우선은 기업 행정의 정의하고 민행에서 생각하는 이제 5 매니지먼트의 개념인데 한번 그냥 들어보시면 돼요. 뭔가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 의미도 없습니다. 자, 일단은 기업 행정의 정의부터 한번 하고 갈 건데 이미 혹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유튜브 보신 분들 아마 내용 똑같을 거라서 그래도 재탕하겠습니다. 또 현장감이 다르니까. 기업의 행정 같은 경우에는 뭐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죠. 기업이 돌아가는 모든 원리 자체가 행정행위잖아요. 그리고 특히 시험 출신 행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활동은 기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공무원 출신 경력직도 마찬가지 모든 행위가 행정행위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도 행정행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업에서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스스로가 기업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뭡니까?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가 되겠죠. 그러면 그것도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내부 관리 구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행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민행입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 민행입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법인체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행위가 절차에 따라서 돌아갑니다. 그냥 뭐 막무가내로 일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보고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휴가도 결제 받고 가야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또한 예외가 없습니다. 기업 행정은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사, 재무, 경영기획, 법무, 생산. 뭐 생산을 또 제조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원래 이제 경영총괄인데 뭐 경영기획으로 묶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 5M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민간 영역에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제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기업의 종류 좀 한번 볼까요? 기업은 뭐라고 했죠? 법인사업체와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행정사법인 민행입사는 법인일까요? 개인사업자일까요? 이름 자체가 행정사법이니까 법인이겠죠. 당연하죠. 근데 무슨 사무소라고 하면 개인입니다. 근데 이제 개인도 일반 진짜 1인 대표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합동사무소가 있죠. 근데 합동사무소는 현재 우리 행정사들은 합동사무소가 공유 오피스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혼자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민행에서 바라보는 기업 행정은 개인 사업자 대상으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법인 사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자, 법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 하죠? 근데 원래 정확한 용어가 아니에요.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예, 소기업도 두 종류죠? 법이 두 개죠? 그쵸? 예, 소기업 법이 뭐 있습니까? 고개 끄덕거리신 분들은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기업이고,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이 있습니다.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인허가 할 때 다릅니다. 그래서 소기업과 중기업을 묶어서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견기업, 대기업, 그 다음에 기타, 법인, 조합법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다 이것들이 저희 대상인 거죠. 그런데 주요 타겟은 사실은 행정사들이 할 수 있는 주요 타겟은 소기업과 중기업과 중소기업입니다. 사실은 중견기업 이상 넘어가면 행정사 찾을 일이 별로 없어요. 누구 대상으로? 현재 여러분들 대상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그때 가서 하는데, 또 등록하려면 여러 가지 있고, 뭐 저희 뭐 위내인스타 인스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연초에 행정자문 계약을 하면서 업체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사업자 등록증과 최근 3개년 재무제표와 사업 실적과 그리고 4대 보험상의 인원수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검토가 돼야지 파트너사로 등록이 되는 거고, 저희한테 업무를 의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대기업들이 대부분 다 그런 프로세스예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우리 눈높이에서는 누구 대상으로? 중소기업 대상으로 타겟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소기업을 좀 보면은 업무적으로 이제 제조 기반의 기업들이 있고 지식 기반의 기업들이 있는데, 제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비를 다루는 기업 같은 경우는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가 되면 제조업, 헤비한 기업인 거고, 800억 이하면은 제조업이고, 우리 행정사나 변호사나 이런 조직들은 뭐죠? 어디 들어가죠? 지식산업 서비스에 들어간다. 요게 400억에서 600억 이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률 유사업, 우리는 뭐죠? 행정사 업종이 아니죠? 우리는 뭐죠? 법률 유사업종입니다. 행정사업으로 돼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보는 거는 법률 유사업종이 행정사여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변호사 중심의 법률 유사업종으로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관세사, 보세사, 감정평가사, 공의중개사, 맨 마지막에 누구? 행정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참혹하죠? 법률 유사업종입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으로는 600억 이하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럼 질문 하나 할까요? 기업 행정의 정의에서 기업의 관리적 측면 5M은 무엇일까요? 그냥 생각나는 데 한번 불러보시죠. 앞에서 언급했었잖아요. 뭐죠? 첫 번째? 인사. 네. 그 다음에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오늘도 제가 또 먹고 산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죠. 네. 인사, 재무, 경영기획, 법무, 생산입니다. 사실은 이제 법무가 이 법무 안에 일종의 행정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업행정의 5가지 관리 포인트를 좀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우선 할 수 있는 거는 재무하고 경영기획입니다. 현재는 인사, 법무, 생산까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시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자, 재무부터 볼까요? 재무는 정책자금과 정부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회사를 상장시킬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안 돼요. 네, 아직은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업에 돈을 끌어다 줄 수 있는 업무는 뭐라고? 정책자금과 보조금입니다. 자, 정책자금부터 볼까요? 자, 그 전에 혹시 정책자금과 정부 보조금의 큰 차이가 뭡니까? 제가 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뭐 설명을 드렸지만 무슨 차이가 있죠? 네, 그렇죠. 정책자금은 갚아야 되는데 조금 더 유식하게 하면 대출이고 보조금은 지원금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대출입니다. 다만 늘상 말하지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외부에서 컨설턴트라는 분들, 그러니까 자격사 없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경영 지도사까지는 이제 법률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위에 그냥 컨설턴트라고 이렇게 명함 주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자격이 있는 분 계시겠지만. 근데 그 자격이 우리가 받은 법정법인에서 나오는 국가 자격이 아니라 사단법인에서 나오는 컨설팅 과정의 컨설턴트 이런 자격은 민간 자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인정해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민간 자격 아무리 100개, 1000개 있어도 국가 자격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반대로 말할까요? 좀 더? 변호사 상대로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법무사들이 덤벼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소위 컨설턴트라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냐면 정책자금을 자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정책자금의 80% 이상이 기업 대출을 갖고서 정책자금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확한 표현으로 정책자금은요. 저금리입니다. 저금리인데 기준금리 수준 또는 이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제가 시간이 하도 빨리 가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난주인가 하여튼 지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도 기준금리가 지금 기준금리 얼마입니까? 3%죠. 3%죠. 3%. 지금 3%예요. 3%면 기준금리 이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1.5 정도 되면은 네. 정책자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이 있는데 운전자금은 여러분들이 하실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시설자금이 해당되는데 왜 그럴까 했더니 요 아래 보시면 앞에 뭐 이건 당연히 기본 내용이고 사업계획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사의 업무 중에 뭐가 있죠? 여러분 행정사법 많이 보셨죠? 네. 행정사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소개하고 다녀요? 말씀하셨고. 여러분들 뭐라고 하고 다니세요? 행정사라고 하면.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공공기관에 문서 대행한다는 얘기 안 해요? 사업계획서가 어디에 들어가요?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 업무를 행정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정책자금을 받을 때 지금 뭐 기준이 올라서 400%까지 400%, 500%까지 얘기하지만 그거는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가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뭘 본다? 부채 비율을 보게 돼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쉽게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산과 대출을 비율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대출이 300% 이상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정책자금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조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유튜브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R&D 평가를 들어갔는데 선정이 됐는데 그 기업이 부채 비율이 450%인가 500%까지 올라가서 자본 잠식 상태로 빠지는 반에 그 기업을 빼고 다른 기업을 주간 기업으로 놓고 이 기업이 300%대로 들어올 때 다시 들어가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대출 재무제표 비율을 얼마?
부채율을 300% 이상 기업 300% 이상 넘어가면 가급적이면 상담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재무제표 해석하는 능력도 좀 필요하다. 아셨죠? 그럼 이제 신용평가를 할 때는 이제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대출하고 똑같아서 혹시 뭐 여기 대출 한 번씩들은 받아보셨죠? 저만 받고 있는 건 아니죠? 받아보면 뭐 내요, 보통? 개인은 소득금액증명원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뭐, 그죠? 가입, 보험, 건강보험 이런 자격지시로 확인서 이런 거 막 내잖아요. 기업들은 뭘 내냐면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와 주거래처, 대표자와 대표자 부인 또는 대표자와 대표자 남편의 신용도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등의 담보력의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종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여기서 쭉 있는데 사실은 소상공인 자금을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소상공인은 자금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 해서 우리가 얼마를 받아야 되며 그리고 다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냥 일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성공보수로 가도 됩니다. 근데 우리 성공보수로 돼요, 안 돼요? 우리 안 돼요. 행정사는 성공보수가 없어요. 계약금 잔금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하면 주세요 하는 순간 뭐가 되죠? 성공보수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럼 소상공인 자금 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제가 뭐 오늘 올라오면서도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 소상공인 자금에 대해서 정책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앞으로 채널이라는 섹션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런 소위 그런 정책자금이라든가 기업 인증을 하는 이제 비자격사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자. 근데 제가 오면서 깜짝 놀란 게 뭐 당연히 이제 사람을 이제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너무 모르고 한다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모르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알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취급기관은 금융기관이 되는 거고요. 신보, 기보, 그죠? 신보, 기보는 보험회사에서 많이 접근하죠. 신보, 기보 쪽으로는. 근데 우리는 여기도 당연히 하겠지만 1금융권하고 상대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1금융권 상대인데 새마을금고 가서 받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 정책자금이 있다고 하면은 거짓말이죠. 새마을금고는 뭡니까? 2금융권이죠. 아닌가요? 네. 예, 단위농협 가면요. 2금융이죠. 농협은행, 그렇죠? 그렇죠? 중앙회 또는 시군에 가면 농협은행 땡땡땡 시지부 땡땡땡 군지부가 농협은행입니다. 그런 데가 1금융권인 거죠. 그런 데만 정책자금을 운영하는 거고 소상공인 자금에 대해서는 무슨 미소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쪽은 우리가 자문을 안 하는 게 오히려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다 보면 다 맨날 돈 없는 분들이어가지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돈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해봤으니까 알겠죠? 아예 안 해요. 소상공인은. 자, 그래서 필요 서류는 항상 받을 때 정책자금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거를 꼭 받아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 안 적으셔도 돼요. 다 나와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 3기는 재무제표, 회사 소개서, 기업 기술인증 서류, 사업계획서. 혹시 이 사업계획서가 니네 작성한 거 있니? 라고 했을 때 있다고 하면 한번 줘봐.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신용도 평가자료를 받는데 이게 정책자금 상담만 받겠다고 이 자료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받아야 되죠. 상담해도. 왜? 이 회사가 잠재적인 우리의 고객이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보내주시면 검토해드릴게요 하면서 이 회사의 정보를 받아두면 예를 들어서 눈에 딱 띄는 게 뭐예요? 사업자 등록증 보고 판단해요? 아니에요. 이거 보고 판단하죠. 그러면 이 회사가 기술인증, 기업인증을 뭘 받았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제안을 해야죠. 이거 받으시려면 이거부터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까지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법인사업체의 신용도는 뭐 당연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보조금 봅시다. 중간에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네, 지나가면 까먹습니다. 자, 지원금은 보조금이라고 했습니다. 보조금은 다시 말하면 뭐죠? 쓰라고 주는 돈이죠. 갚아도 돼요, 안 돼요? 안 갚아도 돼요. 다만
잘 안 쓰면 어떻게 된다? 환수한다. 라는 겁니다. 네, 회수나 환수는 뭐 똑같죠.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제 대부분 그런데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직접비를 많이 지원해 줍니다. 직접비. 직접비에는 뭐가 있죠? 인건비와 장비 구매비와 연구개발비와 그리고 인증비 등이 좀 있는데 인증이 요즘에는 간접비로 좀 넘어간 것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직접비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뭐가 들어간다? 사업계획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쵸? 이것도 누가 한다? 행정사가 해야죠. 그런데 여기 보셨을 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 좀 차이점. 정책자금과 보조금의 차이점.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웅얼거리지 않으셔도 돼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막 던지세요. 상관없습니다. 맞아요. 여기서는 보조금 사업은 뭐예요? 기술성과 사업성과 경제성 평가를 한다는 거죠. 앞에선 뭐가 있었죠? 네, 담보 신용도 평가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런 게 보조금 사업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주시면 안 줘도 돼. 서 있지 마. 네,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 거죠. 이것도 당연히 300% 이상 넘으면 어려운데 사실상 300% 이상 넘으면 뭐라고요? 버리는 카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붙잡고 있어봐야 나만 힘들어요. 괜히 또 우리 또 행정사들이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어려운 사람 만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근데 여러분들은 전문직이죠? 전문직은 뭐가 돈입니까? 시간이 돈입니다. 시간이 돈인 사람들이 내가 봉사활동 할 거 아니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약한 편이라 초반에 엄한데 막 도와주고 다 도와주다가 돈도 못 받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 12년 차 되니까 지금은 재무제표 딱 받아보고 아니면 여기 안 돼.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게 마음 편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아셨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해주고 뭔가 뿌듯함과 있으면 공명심에 빠져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된다? 공무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아니면 자원봉사 단체를 가세요. 저한테는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자, 지원 대상 평가를 보시면 사업성과 기술성과 경제성 그리고 필요성과 플러스 제일 중요한 거 정책 기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보조금 사업을 할 때는 보조금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서 좀 막연할 수는 있지만 보조금은 국가에서 예산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게 제가 7, 9, 12 혹시 공무원 출신 계신가요? 손들라면 안 드시겠죠? 7월 달에 뭐 하죠? N+1년도 예산안 초안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뭐 하죠? 올린 초안에 대해서 일정 부분 확정을 하고 예결위 국회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12월 달에 뭐 합니까? 뉴스를 많이 보셨죠? 예산 막 사건 팍팍 하죠? 예결위가 그때 그러니까 상임 소위가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깎고 예결위에서 확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때 보도되는 자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있다. 저희는 7월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중기부 예산 자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알죠. 근데 심지어는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지금 그 기획 업무를 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정책안을 이번 달에 뭐 벌써 작성했어요. 그리고 2월 달에 국가심에다가 제출합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예산 범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정책 기조를 이해를 해야 이해보다도 그냥 민감하게 좀 보시면 돼요. 보시고 올해는 이런 사업에 좀 많이 나오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저것 다 귀찮아. 나 모르겠어. 그러면 12월 말이나 1월 초 되면은 뭐 중기부나 과기부나 각각 중앙부처에서 예산안 그 사업 보고 자료를 보내요. 올려요. 게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빨리 들어가서 보세요. 보조금이 어디에 뭐가 들어가 있고 R&D 비용은 어디가 들어가 있고 어떤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지 그걸 보시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원금의 종류는 인건비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고 취급은행은 당연히 여기는 1금융권만 하는 겁니다. 1금융권에서만
1금융권에 그 구성된 그 계좌 통장 안에 돈을 넣어주고 그 돈을 쓰는 그런 형태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다만 정부 지원금은 아무나 줄 수 없죠. 내가 달라고 해서 막 주면 어떻게 돼요? 망하죠? 내가 누군 줄 알고, 그죠? 어떻게 합니까? 1차는 무조건 서면 평가, 안 찍어주셔도 된다니까 뭘 찍으세요. 이거 다 있는데. 뭐죠? 우리 행정사회 중앙연수원의 무슨 LMS? 못 들어보셨어요, 아직? 여러분들은 행정사가 아닌가요? 거기에 다 있어요. 거기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보시면 되니까 그냥 보세요. 적지 마시고. 안 찍어도 돼요. 뭐 이거 뭐 대단한 거라고. 첫 번째는 선정 방식은 1차는 서면 평가를 합니다. 서면 평가가 이제 사업 계획서로 평가를 하는 거죠. 작게는 4페이지에서 많게는 수백 페이지까지 진행을 하죠. 그러면 작게는 뭐 4, 5페이지라고 하면은 금액이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고 많이 올라갈수록 금액이 상당수가 올라가는 거죠. 몇백억 이상 되는 거죠. 자, 2차는 당연히 이 서면무한으로 볼 수 없죠. 그쵸? 우리가 남성이나 여성이나 미팅할 때 주의점이 뭡니까? 뭘 보지 마라? 투사나 사진을 절대 보지 마라.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대면해야 되잖아요. 왜 그래요? 물론 우리 행정사님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 본실물이 나중에 프로필 사진과 같을 거라고 강한 믿음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업계획서는 일종의 만나보기 직전에 이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일종의 블라인딩 된 자료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는 이 사람이 뭘 할지 봐야 되죠? 그리고 실제 이거를 할 수 있는지 능력을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대면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좀 그 평가나 뭐 인증이나 뭐 사업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 다음에 제조 기반을 하는 사업들은 현장을 갑니다. 현장 심사원이 가서 평가를 해서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N년 사업의 경우는 연차 평가와 심의, 그러니까 뭐냐면 3년, 5년, 뭐 7년, 뭐 10년 걸린 사업이 있으면 매년 연말 연초에 연차 평가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잘 가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12월 달인가요? 11월 달에 한 300억인가, 200억인가, 300억인가 하여튼 산자부 사업이 있었는데 연구원이 사망했어요. 기계에 깔려가지고. 그래서 연차평가를 안전평가로 갔습니다. 산자부 사무관하고 다 와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영상은 못 보겠더라고요.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쵸?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 막 트라우마 있어가지고 되게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연차평가하라고 갔기 때문에 뭐 탈탈 턴 건 아니고 좀 안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연차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건데 사실은 여기까지 통과되면 그냥 심의위원회 도장만 찍어주는 데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행정사들이 하기에는 돈이 좀 되겠죠. 그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시작하는 행정사님들한테는 아직까지는 다소 조금 어렵고 나 이거 언제 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뭐 지난번 강의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셔야 되죠? 이거 누가 하고 있다? 행정사가 하고 있다? 아니죠? 누가 하고 있어요? 컨설팅 회사에서 하고 있어요. 그죠? 컨설팅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대는 행정사가 돼도 안 되고 저희 민행입사가 돼도 안 됩니다. 누가? 컨설팅 회사가 상대가 되는 거죠. 네. 지금 행정사 매출 싹 다 모아도 알게 모르게 모아도 컨설팅 회사의 매출보다는 안 됩니다. 우리 상대는 누구라고요? 컨설턴트들이에요. 특히 초기 시작할 때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하는 초기 금액 얼마 안 되는 것들은 소위 말해서 아까 제가 유튜브로 말씀드렸던 뭐 5천만 원 줘요, 뭐 1억 줘요 이런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아셨죠? 저는 12년 했으니까 그렇죠? 저한테 이거 했는데 안 돼요 하면 저는 뭐라고 생각해요? 되게 웃긴다라고 생각하겠죠? 나는 12년 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네. 자, 그래서 선정평가 방식의 경쟁사업을 해서 행정사 업무에 저는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성과가 나요. 어떤 식으로 성과가 무조건 나기 때문에 우리도 도와줄 수 있고 돈 받으면서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회사에 뭐라고 했죠? 아까 기업은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게 행정행위가 있다고 했죠. 이런 것들이 회사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증 중에서도 기본 인증들을 한 사람들은 그 업무만 하면 정말 답 없는 분들이에요. 사실 이런 업무까지 넘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결과도 나고 성과도 나고 이거를 통해서 더 큰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말씀드렸죠. 뭐 유튜브에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에다가 100억짜리 공장을 줬습니다. 1억은 본인들 투자고 산자부에서 그걸 보조금을 받았어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저희가 자문했으니까, 저희가 PM이었으니까 사업계획서 다 쓰고 선정돼가지고 공장 짓고 있고, 그리고 뭐 했던 얘기 또 하니까 미안해요, 부회장님. 예, 올해 있죠? 모르세요? 거기도 보조금 사서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그 얘기 왜 할까요? 저희가 자문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사업계획서라든가 그거는 이제 조달 업무거든요. 왜냐면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발주를 할 때 되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달에 올리는 건 상관없는데 그 과정을 만들고 또 평가하게끔 하는 것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대응하는 거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예 PM으로 그냥 사업계획서부터 다 선정될 때까지 자문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무슨 중공업, 국내 유명한 중공업 입지입니다. 거기도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거기도 정도 보조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행정사의 업무의 꽃은 이제 사업계획서인데, 이 사업계획서 쓰기 시작하면은 더 좋은 게 R&D가 좋습니다. R&D를 하게 되면 1년짜리 단발성 R&D도 있지만 보통 1년짜리 단발성부터 시작해서 3년, 5년, 7년까지 끌고 가면은 매년 고정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이 R&D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사업계획 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연차 보고서가 있죠. 연차 보고서 써야 되고, 쭉 연차 보고서 매년 쓰면서 끝날 때 뭐예요? 결과 보고도 써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물론 회사들이 하지만 요즘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맡길 수가 있고, 중간에 컨설팅 용역을 부가세 포함 2천만 원 언더로 또 컨설팅 용역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경영 파트로 넘어갑니다. 뭔가 얘기하다가 막 확 넘어가죠? 자, 경영.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큰 범주 안에서는 인허가라고 합니다. 인허가. 네, 인허가의 축약어죠? 아, 이것도 모르시는가요? 인과, 허가 합쳐서 인허가입니다. 그 중에 인허가 행위 중에 하나가 기업 인증이 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기업 인증은. 기업 인증은 뭡니까? 기업의 품질, 안전성, 환경보호 하여튼 블라블라 해서 이거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인증을 말하는 거고, 정부, 국제기구, 민간기관에서 부여하는 인증인 거고, 신뢰성, 경직성, 사업 확정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인증인 거고, 이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게 인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인증이 여기서 보시면 되게 다양하죠. 품질관리부터 환경관리 쭉 있죠. 산업별 특화 인증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인증 혜택은요, 크게 4가지예요. 절세, 뭐 연구 지원, 기업 대출, 뭐 정부 지원 사업 가점 형태가 있는데 한번 좀 볼까요? 그래서 초기 행정사 업무로 매우 용이하다. 그런데 이것도 뭐라고요? 기존 컨설팅 시장과 경쟁을 해야 돼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면 컨설턴트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도 컨설턴트하고 협업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기존 시장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자, 기업 인증이 왜 필요할까요? 저 책 사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지금 사지 마세요. 네, 저도 안 사요. 이 기업 인증은 왜 필요하냐면 일종의 신뢰 게임입니다. 일종의 신뢰의 인증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네, 행정사들 더 괜찮아요. 그리고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돈이 있을 수 있는 신뢰성을 기반하는 것도 인증입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조달하거나 지원 받으려고 하죠? 그것도 인증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인데 뭐라고요? 딱 이 4가지 혜택이에요. 뭐 장황하게 막 콘서트도 와서 막 얘기하고 저도 아침에 물어봤죠. 자, 인증받으면 뭐라고 설명하세요? 딱 물어보면 막 장황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자,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요거 합치면 여기 들어가죠? 맞대. 요거 여기 들어가죠? 네, 맞대. 그럼 이거 들어가죠? 맞대. 그 다음에 이거 합치면 이거죠? 맞대. 그러면 4가지만 말씀하시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설명하냐? 왜?
속된 말로 빈수레가 요란할 수밖에 없어요. 핵심적인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건데. 뭐 여기에 뭐 플러스 알파 뭐가 있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합치면 절세하고 조달 및 지원 가점이 되는 거고요. 대출금리 의뢰해주고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막 미사여고 붙이면 안 돼요. 아셨죠? 핵심만 딱딱딱 찝어주면 야, 저 사람 진짜 전문가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인증도 크게 세 가지를 나눠요. 세 가지를 나누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좀 전에 기본 인증한다고 하면은 기업 좀 그렇다고 했죠? 좀 수준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기업이 세팅해야 될 기본 인증이에요.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 인증이에요. 이거 있으면 ISO 이게 뭐냐면 프로세스 정의서예요. 이게 용하게 쓰여요. 뒤에를. 이게 다 이렇게 나중에 연결이 돼요. 하지만 이거는 뭐라고? 기본 업무.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해서 내가 기업 전문가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요거 한다고 해서 기업 전문가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셨죠? 이거 갖고 기업 전문가라고 하면 안 돼요. 다만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이 그림 보셨죠? 이거 트랙이죠? 트랙이죠? 그럼 이것조차도 없으면 네. 항상 100m 달리기 뭐 선수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비도 있어야 되고 트레이닝도 받아놔야 되잖아요. 그죠? 장기적으로. 그러면 누구는 여기서 시작하고 누구는 여기서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이 사람이 먼저 가겠죠. 그죠? 물론 토끼와 거북이는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이거는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오는 겁니다. 정책 자금 할 때, 뭐 정부 지원 사업할 때 뭐 할 때도 깔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조건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는 행정사태는 뭐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업의 정책 자금을 자문할 때 뭘 받아라? 제가 아까 서류 얘기해 줬는데 사업자 등록증하고 쭉 블라블라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거 기술 인증, 기업 인증 받은 자료도 받아라. 없으면 여러분들 뭐라고요? 아, 이거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시작인 거예요. 아셨죠? 이게 하나의 영업 전략입니다. 아셨죠? 이거 기본 인증이에요. 이거 갖고 전문가라고 자꾸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인데 돈이 되는 인증이 있습니다. 아유, 미리 말을 입이 방정이네. 이거 뭐예요, 이게? 돈이죠? 네. 이런 인증들을 해줘야 돼요. 이게 돈이 되는 인증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인증에는 기본 인증이 있고 돈이 되는 인증이 있고 하나 인증이 또 있어요. 그러면 돈이 되는 인증은 뭐라고? 이런 인증들이 돈이 되는 인증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NET가 뭐죠? 들어보셨죠? 신기술. NEP는 뭐죠? 신제품. 근데 이거를 또 각자 따로 받을 수 있어요? 따로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받아야 돼요? NEP만 바로 받을 수 있어요? NEP만? 거의 어려워요. NET가 있어야 돼요. NET가 있어야, 이게 있어야, 신기술이 있어야 신제품까지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혁신제품과 혁신시제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녹색기술, 성능인증, 재난안전인증, 우수발명, 친환경, 조달우수제품, 여기 뭐 GR인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돈이 되는 인증이고 실무에서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이상 받고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도 돈 되고 기업도 돈 되고. 그런데 여기서 그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 수의계약 가능해요.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오늘 아침에 녹색기술 인증에서 문의 주셨는데 정말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척하고 전화 주셨는데 조다루스 제품보다는 저기 녹색기술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조다루스 제품이 제일 위에 있어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쉽게 안 돼요.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아마 억대 그냥 무조건 넘어갈 거예요. 이게 바로 돈이 되는 인증들입니다. 아셨죠? 네,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부터는 전문가처럼 보여요.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기업이 이제 세팅할 특화 인증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눈에 좀 들어오는 것들이 있죠. 여성, 장애인, 사회적, 뿌리, 소부장, 노인 친화, 강소, 우수물류, 친환경도 있고 녹색도 여기 들어가고 친화,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특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굳이 파킹이 왜 이렇게 나눴을까? 민행에서 왜 이렇게 나눴을까 했을 때는
인증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인증 자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은 자, 기본 인증은 기본 기업이라면 무조건 있어야 될 거. 기업, 법인체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민행도 있어요. 이거 민행 아마 거의 아마 저희 최초일 거예요, 아마. 민행24도 900 하나, 1409 하나 있어요. 연구 전담부서 있어요. 네, 아직 이건 안 됐죠. 네, 저희 좀 약간 기술적인 거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특허를 냈어요. 근데 아무래도 아직도 기보에서 생각하는 이런 그 유사 법률 직종에 대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아셨죠? 근데 이거는 그 기업의 환경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더 그런 거죠. 그쵸? 여성이 대표가 아닌데 여성 기업인 하라고 하면 웃기잖아요. 그쵸? 여성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성 기업은 여성이 대표인 기업을 말하는 거고 장애인 기업은 장애인의 비율이 많은 걸 말하는 거고 그죠? 사회적 기업은 또 그거에 맞춰서 뭐 사회적 약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특성을 고려해서 인증 자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딱 기업 상담하면서 아 여기에서 체계적으로 딱딱딱딱딱 이게 선다. 그러면 진짜 전문가처럼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팅할 인증 관계식을 보면요. 기본 인증은요. 절세하고 금리 우대 위주로 돼 있어요. 구성이. 절세하고 금리 우대가 기본 인증의 거의 핵심인 거고요. 여기에 이제 돈이 되는 인증이 붙어야 요 네 가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특화 인증이 되면 근데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여기 돈이 되는 인증까지 부르면 100%는 아니고 한 98%, 한 2% 부족하다고 보는 거고 특화 인증이까지 같이 들어가면은 거의 완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세 가지 요소를 충족을 시키면 그 회사는 어떤 회사인 거예요? 이거 인증받을 때 그냥 받겠어요? 회사 재무제표 다 받겠죠. 거래처 다 보겠죠. 그럼 이 회사는 우수한 회사죠. 그러면 이 회사는 잠재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정책 자금도 끌어올 수도 있고 정부 보조금도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업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분들은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니까. 네. 아셨죠? 그게 지금 행정기장을 말하는 거예요. 민행24가 하는 행정기장. 세무사들이 세무기장 한 달에 정도 받는데 재무적인 업무만 하지만 행정기장 업무는 이 인증은 기본적으로 다 세팅해줘요. 한 달에 들어옵니다. 매월. 그래서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비가 되겠죠. 행정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해줍니다. 다만 그 정부 지원 사업이나 정책 자금 같은 경우 아니면 좀 약간 업무가 좀 로드가 걸린 업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비를 다시 청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행정기장에 들어오면 못 빠져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 해주거든요. 대표가 얼마나 고마워. 그냥 직원들 지키면 요즘에 중소기업 상황이 이렇습니다. 대표가 직원들 눈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허리라인이거든요. 82년생이니까 제가 허리라인이에요. 저희 때까지는 A부터 Z까지 다 했어요. 시키면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속된 말로 했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거 하라고 해도 그것조차도 안 해. 일반 중소기업에서.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그 사람 뽑을 바에야 우리한테 행정기장 비용을 주시면 우리가 대신 업무를 주는 전문용어로 뭐죠? 행정의 아웃소싱이 되는 거죠.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0%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럼 기업 인증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중요할까요? 네, 기업 행정사 업무의 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기획하고 자문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업무가 아까 말씀드렸던 민행에서 진행하는 행정기장 업무입니다. 행정기장은 기업을 기획을 해요. 실제로. 저희가 그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메일로 계속 보내고 인증은 저희가 다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들이 고마워하죠. 고맙고 감사하죠. 돈 받으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 들으면 더 좋잖아요. 그죠? 돈 주고 받고 고맙다는 얘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기획 업무인데요.
뭐 쉬지 않고 그냥 가도 되죠? 예. 자, 기획 업무인데, 이게 기업의 생애주기표예요. 사람과 똑같아요. 이제 법인이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좀 풀어서 해석하면 뭡니까? 법인. 법인이 뭐죠? 법인. 법인. 법인이 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법 인격체가 법인입니다. 법 뭐라고요? 법적으로 인정한 인격체가 법인입니다. 법적으로 인정한 인격체,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과 같은 형태라는 거예요. 법으로 대신에. 그러면 행정사법인 민행입사는 박준규가 주인인가요? 제가 주인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법으로 인정한 인격체지만 생물학적 인격체가 아니기에 대신 운영하는 거죠. 제가 대리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대표자가.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성장하면은 성장해서 그러니까 도입돼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숙되는 이 측면 이게 한 7년 차, 8년 차, 9년 차 요때입니다. 이때 한번 꺾여요. 요때 잘 잡아줘야 돼요. 여기서 클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가다가 망할 건지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국면별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문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 왜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보면 기업은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그러니까 기업도 생애주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생애주기라는 게 있죠. 민행입사도 처음부터 잘 나갔을까요? 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3년 동안 속된 말로 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전문용어로 개고생을 했죠. 못 모르고 나와가지고 급여되느라고. 그래서 투잡도 뛰었어요. 그때 말씀드렸겠지만 거의 7년 가까이 투잡을 했습니다. 물론 3년차, 4년차 때부터는 그런 투잡 개념이 아니라 저희의 실적 사항이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저 투잡을 했어요. 일과 중에는 다른 회사 가서 일하고 네, 물론 이제 R&D 쪽으로 전담해서 했지만 돈 벌어서 사무소로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병행을 했었어요. 어쨌든 살아있는 생물이 있는데 성장할 수 있는 몸을 이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민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성장해서 지금까지 온 거죠. 네. 그래서 뭐 기업 분석을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장성과 기술 재무적 측면, 성공 가능성 확인은 사실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뭐가 핵심일까요? 자, 우리 행정사 업무 중에 하나가 뭐죠? 예, 사실조사 업무가 있죠. 사실조사 업무를 뭘로 본다? 우리는 서류로 본다. 그래서 아까 뭐 재무제표도 쭉 보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시장성과 기술 재무적인 측면,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걸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료로. 그래서 이제 보통 기업의 이제 자금을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정책 자금 뭐 적정성 검토부터 나중에 뭐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정책 자금 가져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운영은 이제 회사에서 하는데 어쨌든 그런 운영상의 이제 자문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것만으로도 한 반나절 정도 강의가 가능해요. 넘어갈게요. 일단 핵심. 그래서 성장 기술성 확보 기업 대상으로 기업 자생력을 강화할 때는 자금의 흐름을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 단계에서 자금을 넣어줘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정책 자금과 보조금이 되는 겁니다. 한 10페이지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그 정부 지원 컨설팅은요. 금융, 기술 개발, 인력, 판로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 항목들이. 안 찍어도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안 찍어도 되냐면 사이트가 있어요. 뭐죠? 여러분들 되게 유명한 거? 제가 아까 유튜브 보다 깜짝 놀랐는데 중소기업들은 왔다를 봐야 된다고 앱을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기가 차더라고요. 뭐 보면 되는데 기업마당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기업마당에 다 나와요. 근데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왔다 앱을 설치해서 보라고 하는 건데 정말 못 모르는 얘기고 기업마당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네. 왔다는 제한돼 있어요. 거기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검색해보면 친절하게 돼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저희도 또 그거 봐요. 똑같이. 저희라고 뭐 대단하겠습니까? 네. 요런 게 정보 지원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다. 이런 정보를 주는 것만으로도 잘 모르는 대표님들은 되게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내가 찾아야 되는데 못 찾잖아. 왜? 바쁘니까. 중소기업 대표님들 바쁩니다. 바쁘기 때문에 맨날 어디 가서 카더라 방송만 듣고 와요. 여기서 이거 받았대. 저기서 저거 받았대. 막상 들어보면 그것도 아니야. 대부분 80%, 90%가 허구입니다. 허구. 그래서 기업마당 보시는 게 가장 빨라요. 기업마당 꼭 보세요. 아셨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기업 인증과 연결해서 이 행정기장의 그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일종의 하나의 로직이에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프로세스를 이렇게 타고 가요.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이해 가시죠? 이렇게 만나는 점이 어디예요? 조달 우수 제품, 조달 물품 등록 여기. 이렇게 시작한다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부설 연구소 만들고 뭐 당연히 ISO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기업 인증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이런 겁니다. 결과물이. 두 번째는 제일 좋은 게 사실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기업을 상장시키는 업무도 되게 그러니까 상장까지는 너무 어렵고 투자 유치까지 시키는 업무를 해보면은 거의 완벽해지거든요. 투자 유치까지 해보는데 거기까지 가면은 거의 진짜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 유치까지. 왜냐면 VC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투자적인 프로세스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투자 프로세스도 하고는 싶은데 뭐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쉬운데 이게 또 그런 업계에 그런 게 있어서 조심스럽긴 해요. 네, 투자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자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모르더라. 깜짝 놀랐어요. 저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지? 무슨 근거로 투자를 하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그 전반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하고 그다음에 경영하고 기획적인 업무를 해주면 투자 유치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투자 유치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내 돈으로 투자하면 안 돼. 네. 저도 못 모르고 이게 잘 될 것 같아서 한번 했다가 물렸습니다. 전 주식은 안 해요. 주식은 안 하고 되게 유명한 그 출판사 대표가 되게 유명한 여러분들 아마 무조건 고등학교 때 썼어야 될 문제집이 있어요. 거기 출판사 대표가 나와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될 것 같아서 2016년도에 5천만 원 투자를 했죠. 시드로. 답 없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상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잘. 어쨌든 아는 사람들끼리 하고 거기까지 가면은 되게 중요한데 그 전에 뭐가 필요하다? 재무, 경영, 기획까지 업무가 다 어느 정도 내가 수용할 수 있으면 투자까지 할 수 있는데 투자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 또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안 하더라도 소개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투자를 받기 시작하면은 행정업무 엄청 많아져요, 회사에. 그러면 누군가는 자문을 해줘야 돼.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인가? 네. 저희가 이제 그 기업을 이제 아까 행정기장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냥 막 할 것 같죠. 저 생각보다 체계적입니다. 네, 막 할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플랜을 만듭니다. 1년간에. 이 회사를 하기 위해서 언제 어느 시점에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이거 왜 찍어도 돼요 도대체? 이걸 왜 찍는 거예요? 이거 없어요 이거 왜 찍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기장 자문하고 기획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막 처음에는 이제 보여주기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거의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어서 그냥 담백하게 갑니다. 그냥 딱딱 언제 시점에 맞춰서 서류 달라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통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물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속된 말로 우리가 행정사를 할 때 왜 합니까? 행정사 왜 하셨어요? 여러분 나 진짜 궁금해요. 행정사 왜 하신 거예요? 응? 네? 먹거리가 많다고? 누가 그랬어요? 어느 분이? 업력이 3,000가지가 넘는다. 누가요? 3,000가지 아니에요. 55,000가지예요. 네. 왜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행정사 왜 하셨습니까? 뭐 돈 벌려고 한 거죠. 아닌가요? 돈 벌려고 한 거지. 여러분들 뭐 자선 사업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 뒤에 뭐 질문을 여러 가지 받긴 하겠지만 정말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서 여러분들 하여튼 준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요.